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 피터 러브세이의 수상한 세입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교육 장교로 영국 공군에 근무했던 작가는 이후 6년간 하머스 컬리지의 교육학 부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작가는 이때 학식을 살려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런던을 배경으로 한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수상한 세입자는 담배가게 건물 2층에 세를 얻어 들어온 사람의 수상한 행적에 관한 미스터리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수상한 세입자 시작하겠습니다. 때때로 가게가 조용해지면 블레이드는 천장을 쳐다보며 열쇠가 잠겨진 2층 방을 머리에 떠올렸다. 다소의 호기심은 있었으나 경찰이 관심을 보이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경감은 수요일 11시를 좀 넘었을 때 레돈홀 거리에서 당당하게 가게로 들어왔지만 그의 거동으로 보아 관광객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비즈니스맨도 아니다. 도시의 가장 엄숙한 전통으로서 10시부터 4시 사이에는 코트를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 습관이 있다. 경감이 입고 있던 것은 다색의 인조 가죽 코트로 도시에서는 어떤 시간에도 절대로 볼 수 없는 코트이다. 깡 마른 데다 얼굴은 창백하고 한 줌밖에 남지 않은 검은 머리카락이 머리 위를 가로질러 대머리와 싸우고 있다. 경감은 카운터에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한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다른 손으로는 울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담배를 사려는 기색도 없이 마지막 손님이 브랜디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서 블레이드에게 말했다. 시간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만 수사과의 젠트 경감입니다.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손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형식적인 신문입니다. 당신은 이 가게의 주인 프랭크 러셀 블레이드죠. 블레이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을 핥았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식으로 불리게 되면 마치 법정이라도 서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했다. 지금까지 경찰 신세를 진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가책을 받을 만한 일도 한 일이 없다. 27년간 카운터 너머로 사회에 충실하게 봉사해왔다. 생각나는 대로 단 한 번도 남에게 불평을 받은 일도 없고 또 불평을 말한 적도 없다. 얼마 안 되는 매상에서도 정부가 매기는 세금을 꼬박꼬박 물어왔다. 고객의 어떤 사람들, 은행가, 중개인, 회계사는 한미천 잡고는 세금을 빼돌리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이드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는 운명을 믿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엔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늘이 정했다면 어느 날엔가 그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시가나 각연초를 꾸준히 팔아갈 생각이다. 2층의 방도 당신 소유죠? 네.
새든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메시타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걸까? 블레이드는 혀끝을 차면서 혐의가 자신에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긴 했으나 귀찮은 일에 말려드는 것이 짜증스러웠다. 메시타에게서는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다. 새든 사람으로서의 1년간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교양 있는 신사, 옷차림도 고상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할 줄도 알며 집세도 잘 내고 있다. 느닷없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메시타요. 블레이드는 일부러 이렇게 덧붙였다. 노먼 헨리 메시타. 메시타 씨는 여기 하숙을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숙은 아니죠. 사업상의 연락처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새든 사람이죠. 집세는 작년 9월부터 내고 있으니까 13개월이 되나요? 경감의 표정으로 그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오늘 아침엔 2층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메시타 씨하고는 그렇게 늘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아닙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편을 찾으러 옵니다. 사업상의 편지입니까? 그렇겠죠.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메시타 씨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경감의 질문 방법으로 봐선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었다. 우표를 팔고 있습니다. 2층은 우표 가게입니까? 아니요. 통신 판매입니다. 여긴 다만 다른 소매상과 연락하는 주소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하군요. 경감은 감상을 말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집세를 내면서 방을 빌리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블레이드는 말려 들어가지 않았다. 합법적인 신문에는 대답을 하지만 이쪽에서 의견을 말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열심히 담배의 포장을 뜯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직 사업을 위해서만이군요. 거기선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 말에 블레이드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다. 도대체 무슨 혐의일까? 광란의 파티, 포르노 영화. 거긴 가구도 없는 방이죠. 부엌, 욕실, 게다가 거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경감은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을 보여주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게를 잠깐 동안 닫아야 하지만 오전 중에 올 단골 손님은 거의 다 다녀갔다. 13개월 전에 당신은 처음 메시타 씨를 만났습니다. 경감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말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블레이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멋진 난간인데요, 블레이드 씨. 하나하나 손으로 조각한 거죠. 이 건물은 적어도 200년 전의 것이니까요. 블레이드는 얘기가 곁으로 흘러간 것을 다행히 여기며 말했다. 내돈을 거리에선 그렇게는 안 보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은 현대식으로 돼 있어요. 실크햇이라든가 옛날 양산을 팔고 있을 땐
고풍스러운 구조라도 상관없겠지만 담배라고 하면 좀 더 시대에 맞는 외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감은 그 정도에서 얘기를 끝내자는 식으로 말을 가로막았다. 처음 메시타 씨를 만난 건 13개월 전입니까? 아무래도 경찰은 그 점이 걸리는 모양이다. 속일 필요는 없는 일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렇진 않고 2년 전쯤 될까요? 경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간 것을 보고 블레이드는 당황해서 설명을 시작했다. 처음에 어느 날 찾아와서 방을 빌릴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냥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방을 보지도 않고. 그때는 프랑스인 젊은 부부에게 빌려주고 있었죠. 나로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고 방을 비워달랄 생각은 없었죠. 게다가 법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메시타 씨한테 얘기했죠. 그의 얘기는 여기가 썩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사 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약속하는 뜻으로 성금으로 한 달치 집세를 놓고 가겠다는 것이었죠. 방을 보지도 않고 말이요.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성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2번 다시 안 올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저 같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때로는 놀려주겠다는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몇 번이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11개월 동안은 2주일에 한 번꼴로 얼굴을 대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지만 대단히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던 차에 프랑스인이 마르세유로 돌아가게 되어서 메시타 씨가 뒤를 이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들은 계단을 올라가 마루에 서 있었다. 가구는 일체 놓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지 대중도 못하겠습니다만 젠트 경감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열려있는 욕실문 안쪽을 들여다봤다.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냄새가 났다. 경감은 본론으로 돌아가 말했다. 이상하군요. 사용하지도 않을 방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기묘하게 생각하셨겠죠. 가구를 들여놓지 않은 것도. 블레이드는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자물쇠가 잠겨있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이 방에 관해서 끈질기게 질문을 연발할 것이 틀림없었다. 여긴 뭡니까? 거실입니까? 경감이 물었다. 블레이드 옆에서 손잡이를 쥐고 돌려본다. 문이 잠겨 있군요. 열쇠를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블레이드 씨?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메시타 씨가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에 의해서 말입니다. 집세를 미리 내셨군요. 왜 그랬을까요? 경감은 문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단단한 자물쇠군요. 차브 모티스 자물쇠죠. 이건 철사 같은 것으로는 안 되겠군.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블레이드 씨? 안심할 수 있게 한다고요. 그렇겠군. 이만하면 안심이겠지. 경감은 슬그머니 물었다. 메시타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화요일.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다. 설마 그 사람이 이 속에서 죽어 있다. 아니요.
메시타 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멀쩡할 겁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블레이드를 불안 속에 빠뜨렸다. 아무튼 영장 없이 집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속을 해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경감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블레이드는 뒤를 따랐다. 집주인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방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위험한 것이나 인체에 유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감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죠. 특별한 자물쇠를 달게 할 정도로 메시타 씨를 신용하고 있었으니까. 권리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실 자격은 없으실 텐데. 경감이 돌아간 다음 블레이드는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억울한 생각은 저녁 때까지 가라앉지 않았다. 경감, 메시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 확실히 새로운 자물쇠를 달도록 허가한 것은 잘못된 일인지 모르나. 그러나 사람 좋게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다. 메시타가 부탁할 때 별다른 악의가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아니, 바른 대로 얘기한다면 그때 블레이드는 그가 가끔 여자라도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으나 신중히 생각한다 해도 반대할 마음은 없었다. 그런 정도로 벽창호는 아니었으니까. 2세기 동안 그 방도 갖가지 정사를 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라고 한다면 얘기는 다르다. 권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는 메시타를 신용하고 있었고 그 성실함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 방에 대해서 옛 시대의 매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고 있는 듯했다. 프랑스인 부부가 나갈 때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사실은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블레이드는 화가 치밀었다. 그 방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찰의 관심을 끌었다. 메시타는 그 방을 빌렸을 때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속으로는 그를 비웃으면서 가게의 신용을 고의로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이다. 손님들은 스캔들의 냄새를 민감하게 맡는다. 이것이 신문에 난다면 여러 해 동안의 선의와 뼈를 깎는 듯한 서비스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날 오후 블레이드의 눈이 천장을 향했을 때 그때는 이미 단순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문제들을. 6시에 가게를 닫았을 때에도 그것들은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다. 메시타가 어디까지 속이고 있는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다. 뭐니 해도 그 방은 블레이드의 것이다. 그는 잠겨져 있는 문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는 잠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다. 뒷마당에 7피트가량 되는 사다리가 있다.
그 옛날 이 가게가 장갑 상점이었을 때 카운터 뒤에 높은 선반을 오르내릴 때 사용하던 것이다. 전에 장갑이 든 하얀 상자가 놓여있던 장소에 지금은 말보로며 금테를 두른 벤슨 앤드 해치스 등의 담배 상자가 진열되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아침, 말을 안 듣는 차양을 살펴보려고 가게 밖으로 사다리를 내다 세운 일이 있었는데 맨 꼭대기 가까이 올라가면 잠겨져 있는 방의 창문 아래 틀까지 손이 닿았다. 저녁때 혼잡이 가시고 레돈홀의 거리가 조용해지자 블레이드는 사다리를 가게 밖에 세웠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검은 대리석과 어두운 창문의 유리가 가로등의 불빛을 반사하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한 그의 눈에는 멀리 올드 게이트 밖에 블루스 헤드의 밝은 창문만이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건물은 내 소유인데 창문의 경첩을 살피기 위해 올라갔다고 당당히 말하면 될 것이다. 창문턱에 기어 올라가 드라이버로 새로 된 고리를 벗겼다. 창문의 아래틀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나 한 번 움직이니까 창문은 쉽게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 플래시를 꺼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도 없고 커튼도 융단도 없었다. 나무 바닥, 천장, 그리고 몇 군데 벽지가 뜯겨진 벽. 여우에 홀린 것 같아서 플래시로 방바닥을 비춰봤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 발자국조차 없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봤으나 아무데도 물건을 숨겨둘 만한 곳은 없었다. 경찰은 메시타의 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꺼림칙한 기분으로 창문으로 나와 사다리를 내렸다. 금요일, 메시타는 전과 다름없이 11시쯤 주식 중개인도 아니고 은행원 같지도 않은 거무스름한 양복, 늙은이 같은 넥타이, 반짝거리는 구두, 이런 옷차림으로 한가하게 들어왔다. 웃는 얼굴로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늘 하듯이 임페리얼 파나테라 5개들이 한 값을 샀다. 그것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집주인에 대한 선의를 표시하는 의식이었다. 정말 피우는 것일까 하고 블레이드는 의심해 본 적도 있었다. 시가를 피우는 사람이라고 확신시키는 그런 것이 없었다. 조용한 인물로 세상 얘기를 시켜도 뭐가 나지 않는다. 본인에 의하면 47세라고 하지만 검은 머리라든가 감동적인 얘기를 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 몇 살은 더 젊어 보였다. 우편은 와 있습니까, 블레이드 씨? 대여섯 통. 블레이드는 뒤에 선반에서 우편물을 꺼냈다. 경기는 어떻습니까?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도락이나 다름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팔자 좋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담배 업계 쪽은 좀 어떻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시니까요, 블레이드 씨. 다들 고생이 많으니까 얼굴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가 필요하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물었다. 이번 주엔 날 찾아온 사람이 없었겠죠? 블레이드는 아무 말 안 하려고 생각했지만 메시타의 태도가 경계심을 풀어놨다. 그리고 그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꺼림칙하기도 해서 어느덧 말이 나와버렸다. 사실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형사가 왔어요. 그게 언제더라? 수요일? 당신에 관한 일을 묻고 갔어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는 젠트 경감이 방문했을 때의 일을 얘기했으나 그 후에 자기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조사해 봤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요즘 경찰은 도무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이드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경시청의 컴퓨터에 올라 있어도 곧잘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날 믿어주시는군요, 블레이드 씨. 고맙습니다. 메시타는 이렇게 말하면서 벌써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신용해 주셨죠. 당신은 2층에 작물 같은 것을 숨겨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블레이드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경감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테죠. 수색 영장인지 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착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2번 다시 안 올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왔을까? 메시타는 자기에게 물어보듯 말했다. 나 같으면 걱정도 안 해요. 틀림없이 컴퓨터 착오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혹시 저 문에 단 자물쇠 얘기는 안 물어보던가요, 블레이드 씨? 그때는 여러 가지로 수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는데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메시타 씨는 미리 의논했고 그 때문에 주에 1파운드의 웃돈을 얹어주었으니 내가 왈가왈부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당신이 거기다가 뭘 두든지. 하기야 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대개 자유죠. 상대를 안심시키듯 그는 다시 웃는 얼굴을 보였다. 그 형사는 당신이 거기에 한 재산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말투였지만 말이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블레이드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걸 사과해야겠습니다. 물론 범죄에 관계되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우표 수집을 하고 있어서 남들은 웃기도 합니다만 할 수 없는 일이죠. 뭐니 해도 우표 수집이라는 것은 아이들 장난 같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매매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써서 그럴듯하게 꾸미죠. 어떻게 보면 우표 수집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4, 5년 전의 일입니다만 우표 수집을 정당화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죠. 다시 말해서 우표에 관한 책을 쓰는 일입니다. 로란드 힐이란 사람을 아실 줄 생각합니다만 바로 이런 일을 시작한 분인데 페니 우표에 메시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1840년 세계 최초의 우표 블랙 페니와 블루 타펜스. 제 생각은
힐의 전기를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나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들의 손으로 여러 번 씌워졌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인기를 얻게 됐는지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 대중의 반응은 아주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의 신문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코린델의 신문 도서관으로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몇 주 걸렸죠. 메이스타의 목소리는 당시의 피로가 아닌 흥분, 얼마나 흥분했는가를 전하고 있었다. 읽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회의 의사록, 편집자에게 보내는 투서, 우표 수집이나 배달에 관한 특별 기사. 그는 입을 다물고 블레이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저 2층의 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하시겠죠.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하느님의 뜻인지 단순한 행운인지 어떤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날 오후 신문 도서관에서 1841년 5월 모일에 타임스를 펼쳤더니 일면에 있는 한 개인 광고가 내 눈을 끌었습니다. 메이스타의 손은 주머니로 들어가 지갑을 꺼냈다. 거기에서 한 장에 접혀진 종이 쪽지를 꺼내 보였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본 것입니다. 블레이드가 손에 받아 들고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당시 신문의 개인 광고 사진이었다. 깊은 사연이 있을 듯한 기사가 볼펜으로 둘러져 있다. 젊은 한 부인이 사용필의 우표로 화장실의 벽을 바르고자 친한 사람들에게서 1만 6천 매를 기증받아 크게 기뻐하였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사용필한 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작은 종이 쪽지를 가지신 분은 이 여인의 기이한 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1조를 던져주시면 감사하기 그지없겠음. 레도놀 거리, 장갑상 베트댁, 미스 이디에게 연락 바람. 블레이드는 곧 그 뜻을 알아차렸다. 목이 타온다.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시겠습니까? 메시타가 말했다. 이것은 우표 수집가의 꿈입니다. 블랙 페니가 문자 그대로 벽 가득 붙어있는 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841년, 그래요. 1세기 이상의 옛날입니다. 옛날 신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 적혀있는 사건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각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광고를 읽었을 때에는 미스 이디의 화장실이 뚜렷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명주로 된 커튼, 노쇠로 된 침대, 세면대와 거울, 미스 이디가 풀그릇과 붓을 들고 열심히 우표를 벽에 붙이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더군요. 가슴이 뛰는 듯한 상상이었지만 오랜 옛날의 일이고 그녀는 적어도 19세기 말에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땐 쇼크였습니다. 그 화장실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없어졌을 것이다. 공습의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의 재개발 계획으로 없어졌으리라. 레돈홀 거리라면 끝에서 끝까지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줄줄이 들어서 있고 5층의 밝은 오피스 빌딩이 질비했으며 어쩌다가 기적처럼 베트 소유의 점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녀의 방이 가게 위에 있다고 해서
우표가 그대로 벽에 붙어 있을 리가 없다고. 상식은 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시가에 불을 붙였다. 블레이드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기다렸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습니다. 부질없긴 해도 아주 지워버릴 수 없는 희망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몇 년 후에 우편 위에다가 다른 벽지를 발랐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입니다. 도배공의 얘기를 들으면 벽지가 여러 겹 층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겹의 벽지를 떼어내고 보면 우표 3개에도 보고되지 않는 블랙펜이나 블루 탑펜스가 몇천 장이 나온다. 요새는 시원치 않은 것도 10파운드니 뭐니 하는데 그야말로 진품이 발견된다면 한 장에 500파운드의 값이 붙을 겁니다. 아니, 1000파운드가 될지도 모릅니다, 블레이드 씨. 그런 방의 값을 매긴다면 50만 파운드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절대로 과장은 아닙니다. 그 젊은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작은 종이 쪽지라고 한 것이 50만 파운드입니다. 메시타는 상대의 마음속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국립도서관에서 1845년에 우체국 주소록에서 찾아냈죠. 레도놀 거리의 주민 이름 속에 베트라는 이름의 장갑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게의 주소를 찾아냈군요. 메시타는 끄덕였다. 그리고 레돈홀 거리로 와서 보니 문자 그대로 최후의 정기 빅토리아 시대의 건물이 로이드 보험조합 이쪽에 있었죠. 메시타는 시가를 피우며 블레이드를 쳐다봤다. 블레이드는 속삭였다. 27년간 이 가게와 그 방의 소유자이면서 그런 우표가 2층의 그 방에 산더미 같은 보물이 돼 있는 줄 몰랐군요. 이렇게 얘기해 줄 때까지. 나라고 아주 쉽게 찾아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메시타는 못을 박았다. 그 프랑스인 부부가 나갈 때까지 꼬박 1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이건 끈기의 싸움이었습니다. 막상 그 방의 주인이 됐을 때 무엇이 나올지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묘하게도 블레이드는 메시타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건물, 그의 건물에 살고 있던 빅토리아 시대의 젊은 아가씨에게 분노를 느꼈다. 자기 소유물인 벽에다 터무니없는 도락으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젊은 아가씨에게. 메시타는 허물없이 굴었다. 그렇게 비참한 얼굴을 하지 마시고 날 비열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다 털어놓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블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도대체가 알 수 없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당신 집에 새든 사람으로 몰래 도둑질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방을 빌릴 때 도배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던가요? 당신은 언제든지 좋을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신은 벽이 블랙펜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몰랐죠. 그러나 여러 겹으로 된 벽지를 뜯어내 보기 전에는 나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감격의 일순. 그는 입을 다물고 회상에 잠겨있다. 그 우표 덕택으로 이 1년 동안은 정말 재미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장례를 위한 비축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 방을 발견했다는 진기한 체험도 했죠. 메시타는 담뱃재를 가볍게 떨어뜨렸다.
거기에는 아직 2만 매의 우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씨, 공정하게 봐서 그건 당신 것입니다. 블레이드는 놀라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정말입니다. 메시타는 말을 이었다. 이제 시골에 땅도 사놨고 지필 생활에 들어갈 만한 것은 충분히 해놨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한동안 벌어보겠다는 것이 이 수년간의 계획이었습니다만 다 해냈습니다. 더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블레이드는 미간을 모았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군. 경찰 탓입니까? 아무것도 뒤가 구린 일은 안 했다면서. 물론 안 했죠. 그건 당신이 말하는 대로예요, 블레이드 씨. 경감이 여기 찾아왔다고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메시타는 색다른 질문을 했다. 신문을 볼 때 경제란도 훑어보십니까? 블레이드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봤다. 메시타도 대받아봤다. 그것이 이번 일과 어딘가 관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안 읽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것엔 별로 흥미가 없어요. 투자 대상에도. 지금 같은 불안정한 세상에선 무리도 아니죠. 이 수년 동안에 좋은 투자 대상을 찾기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른 것에 돈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가령 그림입니다. 우수한 그림은 경제의 위축기에도 본래의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석도 그렇고 골동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우표도 그렇습니다, 블레이드 씨. 최근에는 많은 돈이 옛날 우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메시타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광고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보가 대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시장이 알지 못하는 영국 초기의 우표를 대량으로 우표상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 친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값 나가는 우표를 사기 전에 그것이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왔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타임스의 기사를 보여주게 되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통은 그 이상의 확증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장차 우표상도 모르는 2만 장의 블랙펜이나 블루타펜스가 왕창 시장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표상들이 가지고 있는 우표의 값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품이 아니게 됩니다. 소문이 떠돌고 그리고 머지않아 공황이 일어나고 우표값이 폭락하죠. 거기에 욕심쟁이들이 몰려들겠군. 블레이드가 말했다. 이제야 겨우 알겠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사기라고 생각한 것이군요. 메시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사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블레이드는 말을 이었다. 저 방을 보여주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얘기했습니다. 책을 쓰는 게 내 오래전부터의 염원입니다. 그 밖에도 있어요. 미리 경고해 두겠지만 여기가 크게 소문이 날 건 불보듯 뻔합니다. 신문, 텔레비전, 이건 바로 그들이 덤벼들 만한 얘기거리니까요. 빅토리아 시대의 한 아가씨, 1세기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았던 우표. 블레이드 씨, 난
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이름이 신문에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되겠지만 그땐 이미 여기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 가는 것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끝나면 주소를 알려드리죠. 희망하신다면. 물론이죠. 그런데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다. 블레이드는 인사를 했지만 길 건너 다른 매점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했다. 메시타는 얘기를 계속했다. 해약은 한 달 전에 예고해 드리면 되는 거죠. 집세는 은행으로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방의 열쇠를 꺼내 사진과 함께 카운터 위에 놨다. 이것도 드리죠. 난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블레이드의 팔에 손을 얹고 이렇게 덧붙였다. 언젠가 다시 만나서 미스 이디의 추억을 위해 한잔합시다. 그는 등을 보이고 가게에서 나갔다. 손님은 담배를 20갑 달라고 요구했다. 블레이드는 가게 창문 너머로 늦었지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다. 또 손님이 들어왔다. 금요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권련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 붐볐다. 바쁘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굉장한 부자가 됐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서서히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메시타와 달리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었다. 이 가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그를 인간답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타임스 조간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마멀레이드를 바른 토스트가 그대로 목에 걸리고 말 것이다. 자기의 소유물을 되찾아서 그는 크게 만족했다. 메시타가 이 건물의 비밀을 폭로했을 때 블레이드는 마치 27년간의 소유권이 소멸된 것처럼 느껴졌다. 온통 건물 안이 미스 이디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언제까지나 젊은 아가씨가 우선권을 가진 듯한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이 건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믿어질 때가 다시 올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는 이제 그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벗겨가며 미스 이디가 생각도 못했던 이익을 조금씩 쌓아 올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복수와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의 소유인 이 건물에서 그녀의 혼을 쫓아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폐점 10분 전에 젠트 경감이 들어왔다. 지난번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블레이드는 명랑하게 말했다. 메시타 씨가 오늘 아침에 와서 열쇠를 주고 갔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럼 타임스의 기사를 보여주었겠군요. 경감이 말창견을 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느냐고요.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버밍엄의 북부에 있는 모든 우표상을 찾아다니면서 그 젊은 아가씨와 화장실 벽에 붙여져 있는 블랙펜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블레이드는 눈살에 찌푸렸다. 의심스러운 데는 조금도 없던데요. 그 얘기는 정말 신문에 실려 있던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도 조사를 했죠. 그리고 여기가 기사에 있었던 주소입니다. 경감은 오히려 무표정하게
블레이드를 쳐다봤다.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 메시타가 북부 버밍엄에서 팔고 있는 블랙 페니가 이디 양의 화장실 벽에서 떼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런던의 우표상한테서 한 장에 10파운드 정도의 흔한 우표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손질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블랙 페니는 인쇄됐을 때의 판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인쇄된 판에는 판마다 뚜렷한 표시가 있는데 특별히 진귀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석에 가이드 숫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메시타가 팔고 있던 우표는 진품처럼 보이게 손질이 돼 있었어요. 런던에서 흔하게 나돌고 있는 육자판의 우표를 사들여 가이드 숫자를 손질해서 맨체스터의 우표상에는 11자판의 우표라고 속여서 75파운드에 파는 것입니다. 우표 카달로그에는 그 배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우표상은 횡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시타는 봉을 찾는데도 신중하게 고르고 다녔죠. 대개는 영국 초기의 우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는 우표상을 골랐는데 웬만한 우표상은 블랙 페니, 특히 진품이라면 기꺼이 덤벼들거든요. 블레이드는 고개를 흔들었다. 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뭐 때문에 메시타가 위조를 해야 합니까? 2층에는 2만 매의 우표가 있는데 당신은 실제로 봤습니까? 하지만 신문 기사가 그걸로 웬만한 사람들은 걸려 들어갑니다. 당신도 그 신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블랙 페니가 방 안 가득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두가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묘한 신용사기의 수법입니다. 메시타가 그 방에 완강한 모티스 자물쇠를 채운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큰 재산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그런 자물쇠를 채웠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블레이드의 꿈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려갔다. 우표가 벌써 몇 대 전에 벽에서 뜯겨져 나갔다면 사리가 맞지 않습니까? 메시타는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일단 떠오른 아이디어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음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우표로 벽을 다 발라보겠다고 생각한 그 젊은 아가씨는 1세기 후에 자기 때문에 한 남자가 범죄로 줄다름 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경감은 손을 내밀었다. 이 열쇠를 빌려주신다면 그 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이드는 경감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서 열쇠로 방문을 여는 걸 지켜봤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경감은 말했다. 메시타에 대해서 그 비상한 머리에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여기를 찾아내기 위해 무진 고생을 한 끝에 그 불쌍한 친구가 여기 들어왔을 때의 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벽지를 조금씩 떼어낸 흔적이 있죠. 그는 젖혀진 벽지 끝을 잡고 아무렇게나 휙 잡아당겼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아니, 우표는 거기 있었다. 질서정연하게 나란히 붙어 있었다. 블레이드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얼굴에선 천천히
핏기가 가셔갔다. 미스 이디의 실내 장식 계획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야심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우표를 한 장 한 장 붙이고 그 위에 빨강, 보라, 초록의 잉크를 칠했던 것이다. 제법 복잡한 모자이크 모양을 덧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6자판, 11자판의 블랙 펜이며 블루 탑펜스였던 우표들이 그녀가 일찍이 타임스에 썼듯이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작은 종이 쪽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